여러분 혹시 주식 차트 보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막 폭발하면서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치는 종목을 보고 이거 뭐야 하면서 시선을 빼앗긴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그 역동적인 현상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마켓비트에서 분석한 아주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그 주당 2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는 이른바 페니스탁 중에서도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폭주하고 있는 10개 종목을 파헤쳐볼 겁니다. 10개 종목이요? 네, 근데 단순히 티커나 등락률만 읊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 그리고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하나씩 뜯어볼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을 보기 전에 이 시장에서 그 거래량, 그러니까 볼륨이 의미하는 바를 좀 명확히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의 의미가 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우량주에서 거래량이 실렸다고 하면 기관이 매집을 한다거나 기업의 펀더멘털이 강력하게 개선된다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신호로 보통 해석하죠. 네, 하지만 페니스텍 생태계에서는 이 문법이 완전히 반대, 아니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다르게 작동한다. 여기서 폭발적인 거래량은 기업의 내재 가치와는 사실상 거의 무관하다고 보셔야 해요. 가치랑 무관하다면 대체 뭘로 움직이는 거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뉴스 플로우, 극단적인 투기 심리, 그리고 알고리즘과 데이 트레이더들이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모멘텀. 이 세 가지가 얽혀서 만들어내는 현상인 거죠. 와, 투기 심리의 모멘텀까지. 네, 가격이 워낙 낮고 유동성이 얇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폭도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반대로 하방으로 내리꽂는 속도 역시 정말 무자비합니다. 거의 롤러코스터네요. 그렇죠. 심지어 하루 안에도 이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번갈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의 미션은 장기 투자용으로 숨은 진주를 추천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추천 방송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대체 왜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지를 역추적해보는 일종의 시장 심리학 탐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접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부터 가볼게요.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철저히 외부 거시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춤을 추는 대체 투자 성격의 종목들입니다. 이른바 프록시 투자라고 하죠. 네, 맞아요. 프록시 투자.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스 에너지, 티커명 KOS입니다. 이 회사는 해외에서 석유나 가스 탐사,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의 거래량이 폭발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철저하게 매크로 이슈, 즉 거시경제에 연동되어 있어요. 매크로 이슈라면 중동 문제 같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나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트레이더들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원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원유 선물 시장에 직접 뛰어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트레이더들이 주식시장 내에서 유가 변동성에 베팅하기 위해 이 주식을 일종의 프록시, 대체제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테마에 올라타기 위한 가장 빠르고 변동성 큰 티켓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뉴스 플로우에 이렇게 반응하더라도 결국 긴 호흡으로 보면 이 회사가 실제 생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내는지, 또 국제유가의 장기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이와 비슷한 프록시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비트디지털, 티커명 BTBT입니다. 비트디지털. 이 종목의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의 구조적인 행동 양식을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구조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하시면 많은 기관이나 펀드 혹은 일반 트레이더들 중에도 규제나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약이 있으니까. 네. 이럴 때 전통적인 주식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에 올라팔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우회로가 바로 이런 채굴 관련주들인 거죠.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도 막대한 거래량이 쏟아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종목의 최근 움직임이에요. 비트코인 모멘텀을 쫓는다고는 하지만 마켓비트 자료를 보면 이번 주 화요일에 큰 폭의 갭다운을 기록했거든요. 네, 뚝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의 최하단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특유의 롤러코스터 장세에 개별 주식의 리스크까지 더해지니까 변동성이 정말 극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개별 기업 리스크가 같이 터지면 프록시 투자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니까요. 변동성 하니까 이 종목을 절대 빼놓을 수 없겠네요. HIMS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티커명 HIMZ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일반적인 개별 주식도 아니고 특정 기업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거래량이 몰렸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걸 시사할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한계, 그 베타 슬리피지 현상을 잘 아실 텐데요. 기초 자산이 횡보하거나 등락을 반복하기만 해도 레버리지 상품의 가치는 수학적으로 그냥 녹아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딱 맞죠? 네. 그래서 HMMG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투자자들이 이걸 장기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 아니죠. 미친 짓이죠, 그건. 데이트레이더들이 HMMG의 본주의 장중 모멘텀이나 실적 발표 같은 단기 이벤트를 노리고 극도로 공격적인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방향을 맞추면 수익이 2배지만 틀렸을 때의 손실은 어마어마하고 심지어 들고만 있어도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는 철저한 단기 트레이딩 도구니까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도구네요. 그렇죠. 결국 프록시 투자된 레버리지된 이 첫 번째 테마의 핵심은 트레이더들이 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그 자체를 거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동성을 거래한다. 아주 예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내러티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 내러티브. 재밌겠네요. 테마주 탑승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터, 바로 AI와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시작부터 무려 40%나 급등하면서 거래량 2위를 차지한 주식이 있습니다. 40%요? 네, GXAI라는 종목인데요. 건강, 코칭, 게임 분야의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소개되어 있죠. 네, 표면적으로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법의 단어, 바로 AI라는 키워드를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실수가 터져나오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 회사가 작년 1월 이전까지 사용했던 사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뭐 데이터 관련 이름이었을까요? 바로 NFT 게이밍 컴퍼니였습니다. 진짜요? 아, 농담이시죠? 진짜입니다.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와, NFT 장세가 끝물에 다다르니까 그냥 간판을 AI로 싹 갈아 끼운 거네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뭐 양자 암호화폐 테라퓨틱스 이런 걸로 바꾸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 소형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에 다 보니 실체가 아니라 트렌드라는 이름표에 얼마나 맹목적으로 쏠리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사례죠. 트렌드라는 이름표. 네. 기업들이 카멜레온처럼 시장의 핫한 키워드를 쫓아서 사명을 바꾸고 사업 목적만 띡 추가해도 하루아침에 주가가 40%씩 펌핑되는 현상. 트레이더들도 이 회사가 내일 당장 혁신적인 AI를 내놓을 거라 믿어서 사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사는 거죠? 그저 AI라는 티커 자체에 반응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을 노리고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간판만 바꾼 식당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그 줄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진짜 기이한 풍경이네요. 딱 그런 셈이죠. 데이터 관련주인 데이터볼트 홀딩스, 티커명 DVLT 사례도 아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무형의 데이터를 평가하고 라이센스를 부여해서 수익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우고 있어요. 와, 내러티브 자체는 진짜 훌륭하네요. 우리가 매일 생산하는 데이터가 실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투자자들의 아하 모멘텀을 자극하기에 아주 충분해 보입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로 불리는 시대잖아요. 네, 스토리텔링은 완벽하죠. 하지만 현실의 차트는 아주 무자비합니다. 차트가 어떤데요? 작년 10월만 해도 4달러에 육박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75센트까지 추락했습니다. 4달러에서 75센트요? 와, 진짜 엄청난 변동성이네요. 그렇죠.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곤 하지만 이 극단적인 낙폭은 결국 시장이 그래서 실제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라는 냉정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핵심이네요. 네, AI나 데이터 테마는 아직 수많은 개념들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잖아요. 초기에는 비전이나 슬라이드 덱만으로도 자본을 막 끌어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거창한 테마를 어떻게 수익, 즉 레버뉴로 연결할 건지 숫자로 증명해야 하거든요.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군요. DVLT의 차트가 4달러에서 75센트로 무너진 게 바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소형 기술주가 겪게 되는 전형적인 밸류에이션 붕괴입니다. 결국 꿈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건데 이건 뭐 어느 섹터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야만큼 철저하게 모 아니면 도인 것도 없죠. 바로 바이오텍과 헬스케어입니다. 아, 바이오텍 빼놓을 수 없죠. 네, 세 번째 테마인데요. 먼저 소규모 의료기기 회사인 베어드 메디컬, 티커명 BDMD를 보면요. AI나 코인 같은 화려한 수식 없이도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종목도 엄청 올랐죠. 네, 이번 주에 무려 60% 이상 급등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거대한 M&A나 기적의 신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나요? 그저 새로운 상처 치료 관련 기술의 상업적 출시를 발표했다는 뉴스 하나 때문이었죠.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산업군인데도 말이죠. 그게 바로 유동성이 얇은 소형 헬스케어 주식들의 특징입니다. 상용화나 매출 발생에 대한 아주 작은 힌트, 작은 불씨만 떨어져도 억눌려 있던 매수세가 한꺼번에 확 유입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죠. 아, 작은 불씨 하나로 폭발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진짜 롤러코스터는 따로 있습니다. 순수 신약 개발 바이오텍에서 나타나죠. 어떤 종목인가요?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론 코퍼레이션, 티커명 GERN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바이오텍 투자의 본질인 바이너리 이벤트의 아주 정석을 보여줍니다. 네, 차트 흐름이 진짜 스펙타클하더라고요. 2024년 중반에 최고점을 딱 찍은 이후로 2025년 내내 말 그대로 피를 흘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임상 지연이나 자금 조달 이슈 같은 악재들이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흥미로운 건 최근 3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더니 거의 60%나 급등하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켓핏 자료를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매수와 보유로 아주 팽팽하게 갈려 있는데 전반적인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추세거든요. 그건 임상 데이터 발표나 FDA 승인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이 다시 수치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오텍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은 보통 파이프라인의 성공 확률 모델링을 조정했다는 의미니까요. 확률을 다시 계산했다. 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했을 때의 업사이드만큼이나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리스크가 공존한다는 점이죠. 진짜 철저한 확률 싸움의 영역이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내러티브와 임상 파이프라인이 미래를 향한 베팅이라면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공매도 세력과 끝없는 전쟁을 치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음 테마는 화려한 과거와 공매도에 타깃이 된 주식들입니다. 아, 드디어 이 이름이 나오는군요. 네, 영화관체인 AMC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밈 주식의 상징 그 자체잖아요. 한때 개인 투자자들의 발렌을 상징하면서 진짜 시장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펀더멘털의 중력을 거스르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5년간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빠졌고 작년 한 해에만 64%가 증발하면서 현재 1.25달러라는 완벽한 페니스탁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1.25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상위권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유가 있죠. 최근 박스오피스 흥행작들의 선전,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거든요. 여전히 상승을 점치는 애널리스트들도 일부 남아있고요. 밈 주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은 거네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눈길이 가는 건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수소 연료전지 기업 플러그 파워입니다. 티커명 PLG. 아, 플러그 파워, 친환경 에너지 섹터의 대표적인 롤러코스터 종목이죠. 몇 달 전만 해도 5달러를 넘었다가 크게 후퇴했고 1월 중순 이후로는 계속 하락세잖아요. 네. 이 종목의 핵심은 숏 인터레스트, 즉 공매도 잔고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데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한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이건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이다. 만약 회사가 시장의 예상을 딱 깨고 긍정적인 실적이나 수주 공시를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되사야 하는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 숏 스퀴즈가 터지면 주가가 미친 듯이 솟구치죠. 근데 그 폭발력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서요?
플러그 파워는 과거에도 수차례 실적 전망을 하회하면서 투자자들한테 깊은 상처를 남겼던 전력이 있잖아요. 시장이 이 회사의 어닝 트랩에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쵸. 실망감을 많이 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은 공매도 비율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회사의 현금 연소율이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베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이라고 다를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그 팽팽한 의견 대립 때문이거든요. 대립이 팽팽하다. 네, 한쪽은 펀더멘털의 지속적인 훼손을 근거로 하락을 확신하면서 숏을 치고 있고요. 반대쪽은 3월 첫째 주로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정책적 모멘텀이나 깜짝 가이던스 상향이 나와주길 바라며 숏 스퀴즈를 노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불나방처럼요. 결국 이 거래량은 누가 맞느냐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치킨 게임의 결과물인 셈이죠. 실적 발표일까지는 이 극단적인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적이라는 카드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양쪽 모두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거군요. 네, 피 튀기는 전쟁이죠.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거래량 1위 종목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네? 화요일 하루 동안에만 변동성 완화 장치, 즉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번 발동되면서 거래가 수차례 정지될 정도로 폭주했던 종목입니다. 네, 바로 핀테크 기업 OLB 그룹, 티커명 OLB입니다. 결제 처리랑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하루에 거래 정지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샀다 팔았다 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 거죠? LULD, 즉 리밋 업, 리밋 다운 룰에 의해서 시스템이 강제로 거래를 멈춰야 할 만큼 초단기적인 매수와 매도의 불균형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별할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전통금융 강자들은 물론이고 스퀘어나 스트라이프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극강의 레드오션 아닙니까? 완전 레드오션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마이크로캡 기업이 장기적으로 그 파이를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장기적인 펀더멘털이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보고 이 주식에 돈이 몰렸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그럼 왜 이렇게 몰린 걸까요? 이건 철저히 시장 미시구조,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유동성이 메말라 있던 주식에 어떤 트리거로 인해 1차적인 매수세가 확 유입되잖아요. 그럼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들이 모멘텀을 감지하고 추격 매수를 시작합니다. 아, 봇들이 자동으로 사는군요. 네. 거기에 스크리너를 보고 달려드는 데이 트레이더들까지 막 합세하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하고 거래 정지가 발동되죠. 정지가 풀리면 변동성은 더욱 증폭되고요. 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는 완벽하게 분리된 순수한 수급과 알고리즘의 춤판이 벌어진 겁니다. 펀더멘털이 배제된 순수한 수급의 춤판이라. 오늘 우리에게 파헤쳐본 마켓비트의 10개 페니스탁 데이터를 관통하는 가장 완벽한 한 줄 요약이네요. 네, 그게 본질이니까요.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역동적이고도 위험한 시장에서는 실적이나 가치평가 모델보다 뉴스 플로우, 밈으로 대변되는 내러티브, 그리고 공매도나 레버리지 같은 파생적 메커니즘이 가격을 결정짓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이런 변동성 강한 페니스탁에 내 자산을 태우지 않는 아주 안전지향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흐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야말로 극단적인 공포와 탐욕, 그리고 자본이 어떤 이야기에 반응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축소판이자 교보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 좋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NFT에서 AI로 단순히 사명만 바꾼 회사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페니스탁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비웃으실 수도 있겠죠? 네, 아까 저희도 농담처럼 얘기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맹신하는 대형 우량주들의 세계는 다를까요?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잠식하는 수백 수조 원짜리 메가캡 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생성형 AI로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키워드로 수십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그 과정. 방금 우리가 비웃었던 소형주의 이름표 바꾸기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를까요?
혹시 시장 전체가 정교하고 세련된 언어로 포장되었을 뿐 결국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대한 내러티브 게임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뼈를 때리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결국 시장의 규모만 다를 뿐 자본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과 내러티브에 대한 열광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가치평가가 과연 차가운 숫자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스토리에 동조하고 있는 것뿐인지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화두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장 심리학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험난하고 흥미로운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한층 더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뻔한 숫자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